일 수도 있겠지만 대상포진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피부 질환이라고 해서 그 해당 부분에 있는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 속에서의 드러난 부분일 텐데 네. 특히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다 혈액순환 장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네, 맞습니다. 혈액순환만 다시 개선을 시키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CEO 분이신 것 같은데 유방암을 키우는 최악의 음식이 뭔가요? 이 이야기는 중간에 좀 많이 나오겠죠? 네, 중간에 네, 나올 우리 매우 중요한 예정입니다.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담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아담인데 여성분이신가 보네요. 네, 그렇네요. 아담님 같은 경우에도 옆구리 통증이 있는데 그래. 옆구리 통증과 또 유방 질환과 또 떼야 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맞아요. 가슴 통증, 뭐 옆구리 통증, 더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목 통증 다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김 원장님이 잘 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이제 뭐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지 되겠죠. 네. 자, 먼저 제가 이제 쓴 책이 한 권은 아니고요. 이게 두 권입니다. 네. 뭐 1편, 2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편은 좀 개괄적인 내용들 이렇게 좀 썼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이제 2편에 써 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하여튼 1편하고 2편하고 이게 쭉 이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실 텐데요. 제가 이 이제 유방을 전공하기 전에 원래는 간담체 수술을 하던 사람이,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이제 간담체 수술을 하던 사람인데 그 전공을 하고 보니까 이 문제가 외과 의사는 환자를 정상으로 만드는 한순간에 딱 변화시키는 이런 이제 진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원장님도 두경부 외과시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수술할 당시에는 이 환자가 정상인이 된다는 거가 한순간에 그것도 내 능력으로 된다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도 있었고 이 외과 의사의 기술을 좀 더 다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게요. 이 췌장암, 간암 이런 분들은 사실 생존 여명이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래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를 몇 번 뭐 우리가 보통은 뭐 한 달마다 만나지는 않고 초반에는 한 달에 만날 수도 있지만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몇 번 만나지 않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안 오시게 됩니다. 다 좋아져 가지고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중간에 세상을 이제 바꾸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제 바꾸시다 보니까 이 환자들의 의존도 자체가 이제 많이 틀리더라고요. 간담체 외과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무슨 말씀을 딱 드리면 그게 그런 거군요 이랬는데 유방암, 갑상선암은 워낙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어때요?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진료실에서 이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많이 겪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유방, 갑상선암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건강을 또 챙겨드린다는 게 참 이게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수술만 하다가 영양이라는 거를 또 알게 돼서 영양 치료를 또 하다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영양제뿐만 아니라 뭐 수액 치료, 뭐 비타민 수액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했는데 그것도 또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자율신경에 대해서 또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총체적으로 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중간에 제가 또 뭐 심리 상담도 배우고 뭐 최면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하긴 했지만 이 여러 가지 구색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수술은 일부분, 먹는 것도 일부분, 뭐 심리 상담도 일부분. 이 일부분들을 다 모아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자율신경 기능의학을 통한 유방치료라는 책에 이렇게 좀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는데 내용이 좀 뭐 딱딱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이제 내가 읽어보면 공감이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실었으니까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좀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유방 치료의 책을 이제 쓴 큰 내용들은요 이런 겁니다. 똑똑하게 원인 찾고 스마트하게 치료하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내가 그렇죠. 유방암의 결과라는 것 자체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원인도 찾아서 그걸 제대로 이제 좀 치료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현대의학과 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기능의학, 네. 자율신경 치료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제 균형을 맞추면 아주 좋은 치료가 이제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C 플러스 스마트 치료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인은 스마트에서 찾아야 되고요. 네. C는 컨벤셔널 메디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원인을 찾았던 스마트에서 또 치료를 찾아서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책 표지에 이제 뒤편에 있는데요. 이 가운데가 현대 주류의학 치료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주변이 전부 이제 스마트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뭐 각각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로. 각각은 이제 제가 또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어쨌든 내가 병의 원인을 찾아서, 네.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스마트 치료만 잘 되면 사실 뭐 지금은 유방 때문에 이걸 시작을 했지만 사실 내 몸의 전신 건강이 네. 다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이게 유방암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물론 뭐 제가 또 전공도 갑상선 암도 했지만 갑상선 환자한테도 해당이 되고 뭐 간 환자한테도 해당이 되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막연히 그냥 만성 피로 뭐 피곤하고 힘들고 뭐 어디 치료가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은 유방에 대해 가지고 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유방을 이제 한번 보죠. 이게 이제 항상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에요 하는 걸 한번 보죠. 유방암 확률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네네. 엄마나 뭐 아니면 뭐 내 여동생, 우리 언니가 유방암이라서 나도 유방암이 걱정이 돼요. 네. 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친구가 유방암이어서 유방암 검사를 하러 왔어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긴 한데 남이잖아요. 남하고 나하고는 별 관계 없는데 네. 엄마나 뭐 자매, 이모 뭐 이러면은 유전적으로 관련이 네네네.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막연히 이제 찾아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실제로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특히나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 하니까 브라카1, 브라카2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빠른 초경, 늦은 폐경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방암은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에스트로겐은 여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진다. 물론 유방암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난소암, 자궁암도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이제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경을 하면서부터 이제 에스트로겐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초경을 한다는 거는 이제 여성으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소녀에서 여성으로. 그러니까 그 여성으로 변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에스트로겐의 과다 이제 현상들이 내 몸을 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성을 여성답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왜 말썽을 부리나 이게 이제 참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제 영양치료라든지 자율신경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죠. 근데 이게 폐경을 늦게 하고 초경을 일찍 하는 그 상태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내 몸에 노출을 되는 그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임신을 하면 생리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수유를 하면 또 생리를 안 하게 되는데 임신과 수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줄어드니까 유방암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전문가들이. 그래서 빠른 초경, 조금 늦은 초경, 그 다음에 조금 빠른 폐경이 오히려 유방에 더 좋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독신, 아무래도 이제 임신이 안 되겠죠. 그죠? 독신은. 늦어진 결혼, 이것도 이제 출산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출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신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요. 초산 연령의 증가.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그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21살에 뭐 첫아이였어요. 23살에 첫아이였어요. 25살에 첫아이였어요. 27이 되면 이제 뭐 약간 노처녀로 들어가면서 30이 넘어가면 이제 골드미스다. 막 이런 시절에는 굉장히 빨리 아기를 낳았었는데 이게 이제 초산 연령 자체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임신 가능성이 그만큼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자녀 수의 감소가 결국은 임신의 횟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네. 기간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리를 좀 빨리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모유 수유 기간에는 생리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 생리가 좀 빨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에스트로겐 노출이 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서구화된 식습관,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이 서양에서는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동양에서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럼 왜 동양이 서양의 질병을 따라가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먹는 대로 먹으니까 문제더라. 그럼 서양 사람들은 뭘 먹느냐? 주로 이제 뭐 단 음식들, 뭐 콜라, 뭐 피자, 뭐 이런 밀가루 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먹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기도 엄청 많이 먹고 이러니까 그런 식습관의 변화가 문제들을 만든다. 또 비만, 이게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 비만 자체가 에스트로겐의 문제들을 더 이제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과다한 에스트로겐의 노출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또 술은 어디에 끼워도 다 나쁜 거예요. 그러네요. 뭐 와인 한 잔 먹으면 심장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심장의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려면 와인을 하루에 몇 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대병 먹어야 됩니다. 한 300잔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200에서 300잔을. 그러니까 이걸 매일같이 그렇게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을 이건 뭐 한두 잔 마셔가지고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데 그 술이 또 비만을 만들지 않습니까? 뭐 장도 나쁘게 하고 간도 나쁘게 하지만 비만도 만들어내니까 좀 문제가 있다.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한 경우, 또 피임약, 이건 이제 외부에서 또 호르몬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피임약뿐만 아니라 임신 이제 초산 자체가 이제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불임, 난임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피임약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호르몬이 들어오는 경우, 그게 폐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폐경일 때도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 들어오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임신과 출산을 이제 자꾸 늦어지고 모유수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생기는 에스트로겐의 영향들, 그 다음에 내가 뚱뚱해지는 거, 먹는 음식이 좀 달라져서,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원인들은 많이 꼽아요. 꼽지만 어떤 것도 유방암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생겨요. 이런 건 사실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중에서 뭘 조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데 나라마다, 학자마다, 또 뭐 이게 전문가마다 또 원인들이 또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모아보면 굉장히 이제 많아진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게 있느냐, 이 유방 성형 수술한 사람도 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유방 성형을 하는 게 문제라 그러면 요즘 한국 사람들 유방 성형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방 성형을 하고 나면 내가 유방암을 걱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뻐 보이려고 시작을 했는데 암을 걱정해야 된다니까 이건 이제 아주 골치 아프죠. 또 키가 문제인데요. 이 키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뚱뚱해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키가 작은 게 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사선이 또 문제야. 뭐 여러 가지 다 문제다. 난 네 말 다 맞는데 나는 방사선을 꼭 넣고 싶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방사선 이런 뭐가 떠오릅니까? 또 일본 또 이야기가 잠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생선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지만 그게 혹시나 잘못 흘러 들어와가지고 암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암보험 있지 않습니까? 암보험. 네? 보험이요? 암보험. 네. 암보험 회사에서 이제 그 원자력 방사선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 암이 많이 생긴다. 일본 봐라. 뭐 갑상선 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방암, 온갖 뭐 백혈병 뭐 이런 병들이 엄청 많이 생기지 않냐? 너 그거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지금도 5명 중에 2.5명에서 3명 정도는 암이 생긴다는데 너 안심할 수 있어? 암보험 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사선에 그 노출되는 위험도가 그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검증을 받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건데요. 방사선이 의료용 방사선. CT? CT를 찍거나,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요즘 검진할 때 이렇게 보면은 뭐 폐암은 이게 폐 엑스레이 사진으로 찾아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 CT를 찍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장이 별로 안 좋아. 근데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그러면 또 복부 CT를 찍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가끔씩 찍어 보시는 분들도 이제 걱정인데 내가 진짜 문제가 생겼잖아요. 폐에 뭐가 생겨가지고 폐를 수술을 했어요.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네, 그렇죠. 암 환자분들은 어떤 뭐 간으로 전이가 되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뼈, 폐, 간, 뇌로 많이 가게 되는데 간으로 전이가 됐나? 이걸 다시 계속 6개월마다 CT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건 내가 병을 지금 치료를 하려고 또 혹시나 또 빨리 생기면 빨리 이걸 뭐 조치를 하려고 내가 검사하는 거지만 이거 하다 병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병이 있는지를 보려다가 다른 병이 생기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무작정 그 무방비로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전을 좀 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좀 개선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표에서도 이제 보면 인종 간에도 유방암이 생기는 확률들이 많이 이제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백인이 제일 많고 그다음 흑인이 많고 그다음 동양인인데 이런 이제 인종은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갑자기 없습니다. 뭐 백인이 유방암 걱정된다고 동양인으로 바뀌고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유방암은 더 많습니다. 뭐 남자나 그래도 유방암이 한 1% 전 세계적으로 1% 우리나라에서는 뭐 0.1% 정도도 안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내가 여자라서 유방암이 걸릴 거면 남자로 이건 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전적으로도 우리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를 내가 바꿀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암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는데 이 나이를 젊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서는 뭐 운동, 그 다음에 식이요법, 술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방사선 이런 거 좀 조심하고, 담배 피지 말고, 그 다음에 체중을 좀 줄여서 비만을 좀 줄여라.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좀 해봐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책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예방할 수 없는 유방 질환의 위험인자는 성별 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가족력, 뭐 그다음에 초경하고 초경을 내가 언제 해야 되겠다. 내가 중학교 들어가면 초경해야지 키가 좀 더 커야 되니까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전적인 이제 위험인자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좀 내버려 두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임신과 출산을 좀 이제 제대로 된 나이에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난임, 뭐 불임 이런 것들에 좀 이제 위험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사실 어렵다는 게 사실 좀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뭐 딩크족도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내 건강을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과 경구 피임약 이런 것도 폐경이 되면 갱년기 증상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갱년기 증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탈수입니다. 탈수인데 이 탈수를 교정하지 않고 호르몬약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호르몬 농도 자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더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조심하시고, 이 피임 때문에 약을 드신다 그러면 그 피임약 자체를, 피임 방법을 조금 이제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식생활 습관, 여기 이제 생활 습관이 되는데 식생활 습관을 좀 개선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 뭐 이게 사실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논문에서는 뭐 커피가 좋은 효과가 좀 더 있다. 특히나 뭐 이게 그냥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좀 내려서 먹는 원두 커피, 드립커피가 이제 좀 더 도움이 되고, 원두도 좀 좋은 걸 쓰면은 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뭐 다 골라서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뭐 어떤 커피숍에 가가지고 뭐 그냥 이제 커피를 드시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기는 합니다. 브래지어, 이 브래지어가 순환의 문제들을 일으키거든요. 너무 꽉 째게 하기 때문에 문제고, 또 특히나 이제 가슴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뭐 원더브라, 와이어브라 뭐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굉장히 나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유방에 관해서 이제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뭐니 해도 또 이제 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가 이제 돼야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자고입니다. 잘 자야지만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잠을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는 게 아니고요.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꼭 유방암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있는 분들도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특히나 첫 잠은 잘 든다 하더라도 중간에 너무 자주 깬다. 자긴 자는데 잔 것 같지 않다. 나는 사실 눈을 감고 있었지 7시간 동안 눈 감고 있었는데 잠은 안 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조차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몸이 회복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자파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뭐 이런 원인들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좀 다른 뭐 이게 뭐 질문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라오는데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좀 더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옆구리 통증은 일단 나중에 우리 이제 척추라든지 자율신경계 이야기가 나올 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KJH님 같은 경우는 다출산 여성도 유방암이 많이 봤는데 모유 수유와는 무관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원인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1대1로 적용되는 건 일단 없다. 그렇죠. 통계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다. 네. 그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다 뽑아놨는데 이게 딱 맞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딱 맞는 게 없다라는 거는 원인은 원인일 것 같은데 맞지 않으니까 이게 원인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원인이 더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다출산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에스트로겐 노출은 줄어들었겠죠. 네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다른 원인을 이제 한 번 더 찾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80%가 호르몬이랑 관련돼 있고 20%가 척추 측만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호르몬의 문제는 장 문제랑 관련되어 있어요. 척추 측만의 문제는 1.5과 골반이 틀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장이 나쁜 상태고 이게 1.5 거북목이 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의 문제나 이게 이제 혈액 검사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뭐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걸로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문제가 더 이제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문제의 악화도가 훨씬 더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나는 이제 뭐 장 문제 별로 없는데 뭐 호르몬도 검사해 보니까 괜찮던데 이런 분들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다. 있으면 그 문제가 더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문제들을 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좀 보면 북어 대가리나 매생이 등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요. 일단은 북어 대가리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뭐 단백질인가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북어 대가리, 매생이 이게 유방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북어 대가리가 얼마나 할까요? 얼마 되겠습니까? 이제 멸종되지 않을까요? 멸종됐겠죠. 네. 매생이는 찾아볼래야 네.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뭐 겨울이 되면 매생이를 먹고 네. 뭐 이게 이제 좀 속이 불편하고 이러면 북어 대가리 이제 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으로 끓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진짜 뭐 대단한 효과라기보다는 뭐 저런 식단을 하면서 좀 더불어 이렇게 생기는 효과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양념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잘 해놓으셨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북어 대가리까지 드시니까 네. 더 좋은 효과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하루하루님 같은 경우에는 자 수술도 받으셨고 방사선 치료까지 끝낸 상황에서 현재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가지고 스타틴 약까지 처방받으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식사는 현미하고 야채를 많이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이 올라가면 문제가 있다. 네. 약을 좀 드셔야 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LDL 수치까지 나쁘면 꼭 먹어야 된다. 네. 그리고 LDL 수치를 50 이하로 50까지 이제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제 면밀하게 좀 다시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중성지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중성지방이 100 미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뭐 이게 총 콜레스테롤, LDL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성지방이 제일 첫 번째. 100 미만이어야지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이 HDL이 60 이상이어야지 돼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내가 굳이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 넘는다 하더라도 스타틴을 꼭 드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먹으면 내 몸에서 그 약물을 처리를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를 해야지 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내 몸에 이제 반대작용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걸 뭐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뭐 부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약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고 이제 현미밥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저 현미밥 자체가 이게 소화도 잘 안 소화가 안 되고 돼가지고. 네. 네, 그런 문제. 그리고 저걸 계속 씹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부담감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턱관절 이런 데 네.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추를 통해서 자율신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포는 계속 손상이 되고 혈액순환은 계속 별로 안 좋아지고 이게 중복이 되고 길어지면서 세포는 망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예. 그러니까 뭔가의 하나가 연쇄고리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런 분들은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먼저 드셔보시기도 하시고요. 특히나 간식을 끊어야 됩니다. 네. 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현미밥도 드시고 뭐 다 괜찮게 또 지내실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유방암 환자분이시니까 네, 네. 뭐 고기도 잘 안 드실 거고 그런데 그러면 간식을 일단 줄여야 돼요. 간식이 그럼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대부분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로 되어 있습니다. 떡도 있을 수 있죠. 떡도 있을 수 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쌀로 되어 있는 게 한데 이게 가루로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 이 문제긴 한데 네.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 흔히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이게 대부분 간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네. 식재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식사 대용으로 먹는 분들도 또 많아요. 뭐 바쁘기도 하고 네. 뭐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간식을 줄이셔야 되고 간식으로 먹어야 될 음식을 끼니로 먹는다. 이것부터 먼저 이제 일단은 고치시고 그렇게 잘 했는데도 교정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세포 손상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네. 이걸 계속 만들어내는 혈액순환 장애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더 알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첨언을 드리면, 네.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그냥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네. 않든 만성 염증이 있는 형태잖아요. 네. 결국 이제 만성 염증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좀 찾기가 좀 힘들다는 말이죠. 네. 근데 그 만성 염증의 위치는 보통 두 군데다. 네. 장과 그리고 척추관절이다. 관절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텐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물이라는 게 필요하다. 순환을 통해서 집어넣어주고 빼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면역 반응들을 해결을 하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네. 탈수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점점 더 세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만성염증이 가중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저염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아니면 맞습니다. 뭐 이제 암 환자나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와 이런 차를 먹고 예를 들어 뭐 여주차를 먹고 무슨 차를 먹고 좋아졌다 그래서 계속 차만 먹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하루하루님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하루하루님이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다시 달아주셨는데 네. 요즘 턱이 아팠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들이 현미밥이 좋다 해가지고 현미밥을 계속 드시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부담이 될 수 네네.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뭐 달리기를 조금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뭐 마라톤이 몸에 좋다고 마라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예, 근데 현미밥이 좋다니까 그걸 힘들게 계속 드시는 네. 그런 상황들이 내 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꾸시면 좋겠죠. 네. 그 밑에 이제 좋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보면 지금 커피 이야기 좀 해주셔가지고 커피 이야기 좀 나왔는데 네. 커피 뭐 아니면 클로렐라를 같이 드시나 봐요. 네. 근데 커피 때문에 뭐 떨림이 생겼는지 아니면 뭐 클로렐라 때문인가요? 녹차도 떨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게 일단은 차 종류는 기본적으로는 탈수를 일으킨다. 예를 들면 내가 100이 들어왔지만 뭐 1이라도 무조건 빠져나간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다른 분들은 이걸 먹었는데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봄에 본인의 어떤 신경 상태, 말하자면 그 신경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 신경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조직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탈수 정도 네. 거기에 따라서 반응 정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종이컵에다가 우리가 보라색 물감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 보라색이 되죠. 그렇죠. 근데 바닷물에다가 보라색 물감을 떨어뜨려도 바닷물이죠. 전혀 티가 안 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용량을 집어넣어줘도 내 몸 상태가 탈수가 되어 있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여도 그 반응이 이런 쉽게 말하면 그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탈수를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또 눈에 띄는 그 질문이 이모장님이 해주셨는데 네. 방사선 치료 맞아요. 시 네. 두드러기 부작용, 굉장히 고통스럽죠, 두드러기가. 네네. 이게 생기는 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두드러기, 알러지 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 탈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 우리 몸이 이제 바닥바닥 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또 말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이 별로 없는데 말려버리니까 내 몸에 물은 필요하고 물이 이제 좀 필요한 상황에 뭔가를 좀 더 빨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려면 네. 히스타민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게 수시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오는 이유는 혈관을 늘려가지고 혈액량을 좀 빨리 땡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혈관을 늘렸는데 물이 안 와. 그러면 히스타민이 더 나오게 됩니다. 더 나오면 이제 가렵고 뭔가가 올라오고 그게 잘 가라앉을지 뭐 빨리 사그라들지는 또 몸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두드러기가 있다. 그러면 아 내가 기본적으로 탈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그 모라님도 이렇게 쓰죠. 그렇죠. 뭐 녹차 떨리고 뭐 클로렐라 이 질문을 해주셨던 분인데 손목에 급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서 마유를 발랐더니 괜찮아요. 이게 이제 마유의 효과인지 마유가 약간 이제 보습작용 해줘서 생기는 효과인지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그 자체가 아 내 몸이 탈수구나. 내가 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렵기만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가렵다. 그 다음에 두드러기가 난다. 뭐 이게 피부에 뭔가 이제 자꾸 올라온다. 이런 것들은 다 탈수가 기본이다. 근데 탈수를 해결해 준다고 이제 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뭐 병원에서 또 이제 수액도 주고 있는데 이게 돌지 않으면요 금방금방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잘 돌리려면 그게 이제 바로 혈액순환인데요. 잘 돌리려면 자율신경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자율신경 문제가 척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방도 똑같이 80%는 호르몬, 이건 장 문제랑 관련되고요. 척추의 문제 20%가 이제 관여가 되는데 이게 척추 측만과 관련돼. 왜 그러냐면 유방이 가슴에 있다 보니까 반대편 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과 관련돼 있는 척추가 흉추인데 흉추가 휘어지는 게 이제 척추 측만이에요. 물론 뭐 허리도 휘어질 수 있고 목도 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추 측만 이제 등뼈가 이제 휘어지는 게 척추 측만인데 그 등뼈가 휘어지려면 목이랑 허리 골반의 문제가 동반이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척추의 문제가 이제 관여가 되는 거죠. 이게 혈액순환을 방해를 한다. 만성염증을 계속 만들어서 혈액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두드러기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제 두드러기나 이런 데서도 다 힌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유방암도. 결국 우리 몸은 다 신경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한 말이 나오겠지만 결국 이제 피부에 대한 자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감각신경이잖아요. 근데 이 감각신경을 뇌에서 유해신경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죠. 오해를 하면 예민해져 있으면. 그럼 출력을 야 거기 전쟁터인가 보다 하고 자율신경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에 좋은 자극을 주면 아 이게 해결이 됐는가 보다 하고 결국에 다시 편해지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자율신경계통이 좋지 않으면 피부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피부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해당 신경을 유방도 쓰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인 가슴 근육들도 쓸 거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 그 말은 신경계통이 불안정해져 있다. 그러면 꼭 아주 좋은 부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지 않고 좀 뭐 못 만나지 않습니까? 저거 못 먹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면 맨날 저 사람은 저거 먹고 나는 또 다른 거 골라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한 몇 년을 하다 보면요 사람관계 다 끊어지고 그냥 자기 혼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좋아졌어요. 내가 이제 재발 안 해.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 무슨 저기 인생에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목적 자체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된다는 게 목표가 되어야지 돼요. 너무 이제 특별한 상황으로 이렇게 내 몸을 몰아가 버리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끊어야 돼요. 끊어야지 되는데 왜 이제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곧 수능이네요. 곧 수능. 뭐 일주일 있으면 이제 수능인데 자 이제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지금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뒤에 수능인데 넷플릭스 보고 시리즈로 한번 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끊어야죠. 그때는 끊어야죠.
내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잡담하고 뭐 낄낄거리면서 뭐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친구 만나고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끊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시험 끝나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몸을 이제 돌리기 위해 가지고 네. 정상으로 만드는 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유턴을 하려면 어떻게든 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야지만 돌아가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평생 한다. 이런 거는 아예 이제 엄두를 안 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한 몇 년까지는 잘 하시는데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 지쳐요. 이걸 못하고 이제 내가 참았던 게 폭발이 되면요 죄책감을 느끼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생기고 또 더 실망을 하고 뭐 치료를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주면은 굉장히 이제 치료를 잘 하고 뭐 저를 이제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 고3이라 그래가지고 친척집도 가면 안 되고, 뭐 친구랑 놀면 안 되고, 너 무조건 뭐 TV도 보지 말고, 무조건 교과서만 봐야 되고, 문제집만 풀어야 되고, 학교만 다니고, 학원만. 그러니까 고3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게 뺑 도는 거죠. 네네. 네, 고3 시절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게 혈기왕성한 청춘 시절을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설밀가음을 일정 기간 일단 좀 끊고 좀 참고 그 기간이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그런 몸으로 만드는 네. 시기 동안만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참 많네요. 좋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될 내용들도 많은데 진도를 지금 못 나가네요. 요거를 한번 보죠. 네. 그 YHE님이 CT를 석 달에 한 번씩 찍는데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UCSF입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샌프란시스코의 메디컬 센터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게 2012년부터 2012년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인데 좀 오래되셨죠? 네, 오래됐죠, 네. 그죠? 네. 이게 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뭐 연구를 이제 했다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한 2만 5천 명, 25만 명, 와, 25만 네, 명, 대규모군요. 25만 명의 여성을 상대로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CT 찍은 사람, 특히는 이제 유방암 위험도가 이제 올라가는가, 뭐 이런 것들 이제 했는데 해보니까 조금 올라가기는 하더라. 조금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뭐 장단점을 따져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병을 찾기 위해서 CT를 찍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단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꼭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찍지는 마라. 왜냐하면 위험도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의 이제 권고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장단점을 이렇게 따져봐야지 되겠죠, 그죠? 네. 내가 이제 꼭 검사를 해야지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라도 검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좀 기간이라든지 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위험도가 뭐 확 폭증해가지고 와 이거 찍다가 진짜 유방암이 생기고 뭐 이 유방암 뭐 검사하다가 또 다시 재발하고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이게 지금 이 논문의 이제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네. 일단 유방암 환자들이 일단 진단을 받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그 전부터 실은 커왔을 거고 네. 코온 게 그 당시에 진단이 됐을 텐데 일단 진단이 되면 나 빨리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조급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성장은 어느 정도 속도가 되고 그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 진단을 네. 받았다고 해서 내일 네. 수술할 수는 없는 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물어보세요. 네. 자, 이제 검사를 하고 우리는 또 모양이 이제 이상하고 이러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암입니다.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제일 첫 번째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를 좀 했죠. 네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세포 배양을 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 한 개가 있잖아요. 크게 자라가지고
이 1cm 정도의 암이 되는 데는 보통 한 7에서 9년 정도 걸립니다. 7에서 9년인데 보통 이제 뭐 7년이라고 치면요. 그럼 내가 지금 뭐 1cm 되는 암, 유방암을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7년 전부터 자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약간 의문 사항이 있는 게,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살아남아가지고 그것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살아남으면서 계속 증식을 해서 숫자를 불려가지고 그 세력을 1cm 되는 이게 동그란 공처럼 네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요 실험실 계산이에요. 실험실 인체 계산. 내부가 아니라. 그렇죠. 인체 네. 내부가 아니라 실험실 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7년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실제 살아있는 생체에서는 그게 좀 완전히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중간에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3년 전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네네. 1년 전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1년마다 검사를 해도 또 중간암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방 전공할 때 이제 썼던 논문에도 이제 중간암을 어떻게 선별할 건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연구 논문도 썼었는데 그런 중간암은 1년마다 계속 검사하는데 중간에 생겼다면 지금 6개월 만에 생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최대 1년, 뭐 최소 6개월 내에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암이 벌써 한 7년이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내가 최근 한 2, 3년 내에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너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3개월 단위로 안 하더라도 내가 안정화돼 있으면 만약에 발견이 되더라도 천천히 조치를 취해도 급박하지 그렇죠. 않다.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뭐 수술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은 한 3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거든요. 네네. 요즘 이제 암 환자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예약을 해도 사실 조금 뭐 늦어지고요. 보통 이제 뭐 한 달 정도는 돼야지 이제 예약이 되더라고요. 2주에서 한 달 정도요. 그러면 이제 한 달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게 되면 이것저것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벌써 또 한 2, 3주가 또 흘러요. 네네. 수술 날짜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런 게 보통 이제 2달에서 석 달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긴 하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보고 이 암이 이제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발견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쭉 보면 3개월 정도까지는 크게 이제 걱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오늘 진단받았으면 내일 당장 진료를 보고 당장 뭐 검사를 하고 이런 거는 굳이 뭐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가능하면 빨리 예약은 해야 되겠지만 그 예약되어 있는 날짜, 검사되어 있는 날짜 뭐 이런 예정대로 그냥 부드럽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준비해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몇 장 못 나갔네요. 네, 오늘 질문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좀 답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못했는데 요 책을 보면요. 이게 이제 뭐 교보문고나 뭐 예스24 뭐 이런 데 이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안에 이제 내용들도 잠깐 좀 보실 수 있는데 요 뒤편에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런 내용들이 나랑 좀 해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책 내용을 한번 이제 미리 보기 요런 걸로 이제 한번 보시고 미리 보기도 나한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사서 이제 보시는데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뭐 유방치료 뭐 이게 좀 교과서스럽지 않습니까? 이 제목 자체가 내용이 좀 딱딱하고 읽다 보면 좀 지겹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뭐 도움은 될 거라고 이제 큰 도움이 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질문들이 좋은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다시 영상으로 올리면 그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오늘 질문 올려주신 예를 들면 뭐 써니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 영상이 다시 올라간 다음에 거기다 질문을 다시 주시면 거기다가 원장님이 좀 댓글 좀 달아주시죠. 그럴게요. 그러면 저거를 조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란님이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고난이도 질문이에요. 네. 이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상황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지 되느냐. 네.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도움이 될 거냐 아니냐. 이걸 채우려고 인디안 감자를 이제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유방암을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요. 네. 이게 수용체 양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실 수 있는데요. 수용체 양성, 수용체 음성 이런데 그 수용체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 아 이분은 이 그 호르몬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치료가 이제 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하게 작용하는 것을 예방해주고 방지해주는 효과가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방암이 점점 더 이제 세력을 확산하려고 좀 더 독해지려고 이제 막 할 때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과다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걸 좀 막아보려고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도 같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은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을 조금 더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호르몬 그 수용체 억제제 약을 드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타목시펜이라는 네. 약인데요. 그런 것들을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굉장히 많고 프로게스테론 없다. 이런 분들보다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좀 더 있다.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네네. 근데 이 수용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유방암의 문제가 80%가 호르몬하고 관련된다 그러는데 그럼 이거 호르몬하고 아무 작용이 없지 않냐? 네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 기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세포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형성 자체가 에스트로겐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런 혈액순환의 조절을 자율신경이 하고 그 자율신경이 등 척추와 관련이 있고 등 척추는 목과 허리 골반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부터 시작했는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따지고 보니까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느냐?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중에 최선이 뭐냐? 음식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 일정 기간 동안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좀 끊는 것부터 네. 그리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물 알러지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중금속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호르몬의 문제가 장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를 염려를 해서 뭐 장에 혹시 나쁜 균이 있나?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검사가 만약 이제 진짜 부담이 되고 뭐 생소하니까 이게 이제 믿을 만한 거 아닌가도 이제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내가 좌표를 정확하게 찍는다 그러면 방향이 딱 정해지거든요. 나는 그 방향으로만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이 사람이 좋다니까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이 좋다 저렇게 가는 거는 가다 보면 다른 집으로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못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똑똑하게 원인을 찾고 스마트하게 치료해보자. 이것이 이제 유의 유방 치료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또 다른 뭐 질문 뭐 있었습니까? 예약을 그러니까 급히 서두르고 다닐 일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네. 이게 보통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요즘은 이제 뭐 예전에는 좀 가능을 했었는데요. 이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청탁 뭐 이런 거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우리 환자니까 날짜 좀 빨리 당겨 주세요. 뭐야 내가 너 뭐 예를 들어 조 교수 너 이게 우리 환자인데 너 내하고 친하잖아. 우리 환자니까 좀 날짜 좀 빨리 당겨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전화하시나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전화를 하나 예약 시간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날짜를 좀 가능하나 빨리 조절을 해주거든요. 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불안한지는 사실 많은 암 환자들을 겪어본 그 병원에서 훨씬 더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빠른 날짜로 날짜를 잡아줄 겁니다. 뭐 도저히 안 되는 날은 피하더라도 잡아줄 건데 그게 보통 한 2, 3주 정도가 가장 이제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빈자리가 나면 또 따로 연락이 가든지 뭐 다르게 날짜를 잡아줄 거니까 예약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내가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차근차근 뭐 알아볼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쯤 마무리를 하고 네. 우리 또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 2부 네. 다음번에 네. 또 알찬 내용으로 네. 원장님 또 유방에 대해서 또 우리 전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남아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이제, 원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네. 좀 이제 분류를 하고 좀 찾아보자, 이런 내용하고요. 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궁금해하는 내용이 사실 일맥상통하고 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 이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또 우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요. 이게, 많은 이렇게 내용들 또 좀 더 쉽게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요렇게 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